9월 9일 어저께요. 미국 주식시장이 다우존스가 됐던 S&P가 됐던 나스닥이 됐던 급등 현상을 나타내게 됐어요. 이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국내외 시장의 반응이 여기 이제 가져온 세 가지와 같아요. 얘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게 되고, 국내 주식을 해라. 미국 주식은 저번 폭락장에서 끝났다고 본다. 이게 이와 같은 생각. 미국 주식시장은 끝났고 국내 주식시장은 간다. 또 다른 의견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팔아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댓글의 이 분의 의견은 지금 여기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반등이고 조정이 이후에 더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개방송 진행하기 전에 지금 공개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이 두 가지 의견이 될 거예요. 자, 9월 9일 날 이와 같이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그간의 짧은 조정이 끝나고 가는 V자로 가게 되는 거냐, 아니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8월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온 냉각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었냐, 요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고, 재테크 관점에서는 두 개의 의견에 따른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와 같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그간의 공개방송에서 계속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반가워요. 반갑네. 오랜만에 공개방송을 빛내주시는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계속해서 3월서부터 공개를 드려왔었고, 모 방송 생방송에 나가서도 대놓고 그냥 얘 갖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얘도 단편적인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현재 어떠한 의사결정을 지금 이 순간 내리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한 개의 발자국 한 개씩을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의사결정을 지금 어떻게 내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발자국들을 추적해서 변동성과 방향성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인과 분석을 할 수뿐이 없다라는 점을 지속해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고 설명드리는 핵심은 이와 같았어요. 그 발자국 하나를 보게 되면 앞에서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의견, V자 반등이다, 아니면 아니다, 냉각기에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왔을 뿐 현금 챙겨라, 이것에 결론이 여기 단편적으로 발자국이 아주 중요한 발자국을 남겼어요. 얘가 지금 자신감에 넘쳐서 걸어가는 사람이 남긴 발자국인지 아니면 어딘가로 다급하게 가는 사람이 남긴 발자국인지 알 수 있죠. 얘가 이제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공개방송에 누누이 설명드려 왔지만 글로벌 옵션 지수는 이 옵션 지수를 조회를 하게 되면 빨간선 파란선이 없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경험의 법칙상 구분한 선이 되게 돼요. 두 개 다 빨간색이 됐네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이 파란색 선을 넘어서는 기간에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대 금액의 베팅이 들어가게 되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돼요. 이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서는 기간에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의 깊은 조정을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냈는데 얘는 냉탕, 얘는 열탕이에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을 나타나게 되면 돈을 벌겠다, 거기에 이제 베팅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매번마다 2020년 3월 폭락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는 따로따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열탕에 갔던 사람은 뜨겁기 때문에 냉탕에 들어가서 식혀야 되는 것처럼 냉탕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전에 분명히 열탕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냐?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3월에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오버슈팅 현상.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방으로의 냉탕으로 가는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서 3월에 하방 변동성이 좀 강화가 되게 되면서
첨언을 하게 되자면 하방 변동성이 이제 진행되는 시기인데 여기에다 변동성이 더 추가되면서 이와 같은 과도한 언더슈팅이 진행이 되게 됐죠. 2020년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이제 반영하게 됐고, 경기부양 정책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확보돼야지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요. 근데 국채의 가격이 2018년 말서부터 단기물이건 장기물이건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해야지만 원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국채 입찰 수요에 끼어들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중의 입찰 수요는 바닥인데 국채의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들, 이 한머니가 이것을 인지하게 되죠. 여기에 하방 변동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2020년 3월, 저희가 이제 3월 초서부터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등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다시 2020년 5월 중순서부터 2020년 8월까지 열탕이 들어와 있었어요. 앞서 댓글에 V자 짧은 조정 이후에 V자 지금 급등이 나온 거다, 조정 끝났다, 여기 와 있어요. 자, 아무런 설명도 필요가 없고 눈으로 보면 돼요. V자 반등 계속 상승한다, 여기 써야 돼요. 여기 있다, 여기 써야 돼요. 여기 있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의견, 감정 소모하는 말로써 뿐이 설명되지 못하는 논제,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V자 반등이 끝났다, 끝날 시기인가, 열탕에 왔다가 냉탕에 가지도 가나는데 나는 사우나 다 끝났어,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찜찜하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2020년 5월서부터 8월까지 여기 있었어요.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급등이 나오던 말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공개방송에서 직접 더 적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자료를 공유드려 왔었죠. 가격 차트에다가 고가에 뭐 500만원 주고 배웠던, 1000만원 주고 배웠던, 1억을 주고 배웠던 고가의 급등조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 방법을 띄우더라도 이와 같은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이와 같이 공개방송에서 이런 지표들 말고 여러가지를 봐왔죠.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의 방향성에 연동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국면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이 가격 차트 상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죽었다 깨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과열 국면이었고, 그 뒤에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다가왔고, 그 뒤에 3월 20일 이후서부터 5월 중순까지 반등 국면이었고, 5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과열 국면이었고, 2020년 8월서부터는 냉각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9월 9일날 급등했다고 V자 반등 조정 끝났다, 이게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야, 그러면 3월과 같은 폭락이 다가옵니다. 3월보다 더 깊은 폭락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서부터 인버스 2배속 상품을 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기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시간은 꼭 걸렸지만 결국은 손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내가 했던 말 실현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뜬금없이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써 뿐이 설명이 되지 않고 가격 차트의 실체가 없는데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한 그 내용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또 다른 실체가 있죠. 계속해서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면 돼요. 파란 선이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에요. 즉 선진국에 통용되는 화폐인 유로화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돼요.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에는 이와 같이 미국의 주식시장과 미달러를 근간으로 해외 투자 자본이 유입되게 되는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 매우 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시각자료로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2020년 3월 열탕이 왔다가 냉탕이 왔다가 다시 얘가 지금 열탕까지 왔지만 열탕에서 왜 갑자기 냉탕으로 가게 됐느냐, 뭐가 이렇게 만든 것이냐. 파란색 선 내려가는데 빨간색 선 올라가. 즉 실체가 없는 상승이 진행되어져 왔고, 걔 되돌림 과정 속에서 깊은 이 조정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지금 이제 보면 돼요. 지금 냉각기에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오냐,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이 나오냐,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지해야 될 게, 공개방송에서 3월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드린 내용이기는 해요. 얘도 이제 오랜만에 저희 공개방송을 찾아온 경제지표가 되게 되고요. 국제 원유 가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됐던 간에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 원유건 금이건 콩이건 뭐건 간에 속성이 다른 금융상품들도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좀 아까 봤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가 하방 베팅이 들어갔었던 기간에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원유 시장도 이와 같이 일정 수준의 깊은 조정이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원유 시장이 다시 주식시장하고 연동돼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V자 반등이 조정이 나오고 V자로 지금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수익이 10% 정도 내외로 나 있는 거라면 얘는 이제 전량 현금화 하는 쪽이 맞고, 만약에 50% 아니면 뭐 100% 그 이상 수익이 나 있는 것들은 본인의 의사결정, 사고 싶은 게 생겼으면 조금 팔면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신규 진입은 지금 신규 진입 들어갈 시기는 아니나, 만약에 자기가 매수 적기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이후에 진행되는 이 조정 구간마다 분할 매수로 비중을 초기에는 적게 점점 늘려가는 분할 매수 접근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 댓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국내 주식 하세요. 미국 주식은 저번 폭락장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댓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국 시장 따로, 대한민국 시장 따로, 중국 시장 따로, 유럽 시장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끝났으니 대한민국만이 살 길이다. 여기서 이 댓글 다신 분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이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분석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아까 다른 댓글하고 완전 다른 그림을 보게 돼요. 뉴욕 종합주가지수, 중국 상해지수, 독일지수, 얘네들이 약하건 또는 강하건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한민국 코스피도 상승이 진행되다가 뚝 끊겼어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의 50%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많이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 그 다음으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일본과 유럽 등이 되게 돼요. 이들의 경제의 방향성을 대한민국이 따라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 시점에 정확히 2017년 말을 상한 수준으로 하락 추세가 코스피가 진행되어져 왔다. 근데 이거 보쇼.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2020년에는 이 뚜렷잖소,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상승 추세 전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어요. 이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과 코스피가 되게 돼요. 원화 유동성이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서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돼요. 또한 국가 경제라는 것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적정 통화 속도라는 게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적정 통화 유통 속도는 0.74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 파란 선이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에요. 2017년 말을 상한 수준으로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기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바스켓의 유동성이 경제지표들이 매우 단기에 빠르게 개선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통화유통속도가 0.74까지 되는데 2020년 1분기에는 통화유통속도가 0.64까지 내려와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는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니까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늘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보다 더 원화 유동성을 격하게 늘려야 되고, 그 원화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면 안 되고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유입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0.74라는 그 통화 유통 속도는 엔진이 정해져 있다면 엔진에 연료가 이 관을 타고서는 유입되는 그 압력, 이게 이제 0.74의 개념이 되게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다른 데로 다 새버리게 되면 여기에 유입되는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화 유동성을 좀 격하게 늘리고 있지만, 점검해야 되는 것은 과연 엔진으로 직결되는 밸브에 얼마 정도의 압력으로서 지금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윤활유가 유입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와 같았다.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이 낮아지는 기간 중요한 경제지표도 다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경제의 방향성이 만든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었다. 근데 얘가 지금 하락 추세를 코스피가 뚫었다고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인가? 실체는 하락 추세인데 얘만 이렇게 상승이 됐다. 실체가 있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분석 결과가 과연 관역의 어디인가를 맞출 타당성과 관역의 골든 타겟을 지속해서 맞출 신뢰성이 확보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교차 분석을 해야지 되겠죠. 검증을 해야지 되겠죠. 다른 경제지표 분석도 보면 돼요. 대한민국의 부의 50% 이상을 만드는 활동, 대한민국 수출이에요. 파란 선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수출은 2017년도 말서부터 수출 실적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게 됐고, 2018년도서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동일하게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은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코스피만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얘가 전환된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술적 분석의 선언하에 근 것이 모양이 달라졌다. 여전히 코스피의 추세 자체는 다른 경제지표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모양 그대로 하락 추세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하락 추세 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공개방송에서 지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건 우리의 국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어떻건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이에요. 대한민국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면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여기에 수렴하게 돼요. 이와 같다. 여기까지만 공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내 주식하세요. 미국 시장은 저번 폭락장이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다. 완전히 아니다. 각 국가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뭐 1930년대에서 70년대 태생, 80년대 태생이시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을 접하신 분이라면 이와 같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말 자체가 되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은 2017년 말을 상한 수준으로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왔는데, 이 하락 추세를 보지 못했다는 경우에는 일봉을 기준으로 매매 분석을 하고 있고, 일봉의 그 시간 간격, 조회하는 시간 간격도 매우 제한적인 단편적인 시간만 보고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말을 고점으로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현재까지 진행되어져 왔었다는 것은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물옵션 만기 1이 되게 됐고, 저희가 공유를 드리는 선물옵션 만기 1은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파악하고 좀 더 작은 변동성을 살피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방인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파생시장을 좀 분석하는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드리는 내용 자체도 상세한 설명을 다 배제를 하고 변동성만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단편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편적인 내용을 갖다가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 베팅을 하시라고 그 분석을 공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고, 또 단편적인 내용조차도 원인과 결과 분석에 심도 깊은 분석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지를 않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베팅을 해서는 안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선물 옵션 파생시장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의 변동성, 당장 이 주가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변동성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릴 수뿐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원래 만기 당일날, 만기가 되기 전 시간에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는데,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만 공유를 드렸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11시 5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16.53 위치에 와 있었어요. 316.53은 여기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315서부터 317.5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돼요. 옵션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드시 깡통을 차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순서가 외인, 기관, 개인 이런 순서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인의 포지션을 사냥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개인의 포지션 속에서도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존재를 하게 돼요. 얘가 이제 빨간 숫자로 나오고 얘는 파란 숫자로 나오게 되죠. 매도 포지션은 해지는 가능하지만 만기 때까지 이론적으로 이제 손절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무한대까지 손실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은 개인의 파란 숫자를 주로 사냥하게 돼요. 현재 구간에 11시 5분 구간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콜옵션과 풋옵션에 개인의 파란 숫자들이 밀집되면서 여기를 이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위아래를 보게 되면 개인이 풋옵션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게 되면 돈을 벌겠다는 그 풋옵션에 이와 같이 매수 포지션을 갖춰놨어요. 그 말은 반대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이 구간에다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다는 것은 지수가 얘네들 돈 벌라고 밑으로 내려갈 리가 없죠. 결국은 개인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놓은 포지션이 되게 돼요. 그리고 위도 보게 되면 콜옵션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돈을 벌게 되는 콜옵션 시장에도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이 구간 위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누군가가 개인이 돈 벌려고 여기까지 지수를 옮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매우 제한된 시간에 지수 자체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되게 되는데, 개인들이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러한 구간을 지수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가지 않게 된다. 즉 결국은 개인들의 포지션이 지수 자체를 여기다가 이제 가다 놓은 형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포지션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만기는 이 구간에서 마감되게 된다. 그래서 만기 장 마감 이후에 다시 포지션을 분석하게 되면 장 마감 이후에 포지션은 316.53이 되면서 이전에 이 315에서 317.5 미만 구간 그대로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 개인들이 밑에도 막아놓고 위에도 막아놨어요. 결국은 그래서 오전과 동일한 이 구간에서 마감이 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금융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9월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변동성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서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가 상승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이제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그냥 변방에 있는 그런 금융시장일 뿐이에요. 미국은 세 번째 주 금요일이 파생시장 만기 일이 되고 보통 대한민국의 두 번째 주 목요일 만기가 종료되게 되면 이 날서부터 차주 금요일까지가 미국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따른 변동성 확대 구간이 되게 돼요. 이와 같다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주요한 경제지표들은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공유해온 것과 같이 냉각 국면이 시작됐다. 냉각 국면이 시작됐다. 여기에 와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지금 다르다. 열탕을 넘어서서 이제 서서히 냉탕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을 분명히 챙겨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8월 초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에서 공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제 공개방송 내용 중에 매우 근간이 되는 내용을 살펴본 것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로 치게 되면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고 여기 나오게 돼요. 빅스지수도 추가가 됐네요. 주상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표라는 이 카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새로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꼭 봐주셔야 되는 내용을 여기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3월 25일 날 진행했었던 공개방송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글로벌 금융시장이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4월 2일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에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이라는 이 공개방송 내용을 꼭 봐주셔야 돼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1개월과 3개월 단위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드는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통칭해서 한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오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곳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축통화 중 주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금고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절대 반지를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에요. 미 연준이 만드는 방향성 방패와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 창이 지속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떠한 충돌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향후에 코로나19 특수환경이 종식되기 전까지 이 둘이 어떠한 식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갈 것인지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지난 이제 공개방송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제목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꼭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 속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또한 그 계절 속에서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략을 설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게 되고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에서 코로나19 특수환경에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떠한 기준들로 구축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